자, 오늘 하는 것은 전부 다 원과 직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원과 직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원의 방정식이 어떤 식으로 식이 작성이 되느냐를 하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이제 관계적인 느낌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원이랑 직선이라고 하는 것의 위치 관계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위치 관계가 존재하게 되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좀 깊이 있게 다루는 주제는 가운데인 접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첫 번째랑 세 번째가 또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니야. 이것도 중요해.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얘들아, 일단은 이러한 상황들을 먼저 표현을 해야 되니까 표현부터 먼저 해볼게. 자, 일단은 표현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죠?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점에서부터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그거랑 반지름의 대소관계. 자, 이거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근데 당연히 두 가지 관점을 둘 다 알긴 알아야겠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있잖아.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우리는 이쪽 방법을 쓸 겁니다. 왜냐면 훨씬 더 편하니까요. 아시겠죠?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 이게 훨씬 불편하고 식도 길어져. 알겠지?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지 마시고 그냥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따지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얘는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볼게. 얘들아, 얘는 직선이니까 x랑 y가 나 1차식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원은 x랑 y가 나 2차식이잖아. 그치? 2차식이야. 얘들아, 그러면 여기 1차식과 이거를 연립하면은 결국 몇 차 방정식이 나올까? 2차 방정식이 나와봐. 그치?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1차식을 살짝 변형해서 뭐 y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해버리면은 x만 있는 2차 방정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는 교점이 두 개니까 실근이 두 개가 돼서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큰 것이고, 그쵸? 얘는 접하니까 중근, 그 다음에 여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네. 근데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알겠지? 계산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비추하고요. 일단은 우리는 이 방법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더 쉬워요.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요 경우에는 D랑 R의 경우에서 누가 더 큰 거야? R이 더 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D랑 R의 대소관계를 따졌을 때 R 쪽이 더 크면 무조건 교점이 몇 개? 두 개다. 일단 이렇게 매치를 시키자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경우에는 D랑 R이랑 같은 거고요. D랑 그다음에 R이랑 같기 때문에 D랑 R과 같다.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D가 되고 R이니까 R보다 더 크다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D가 R에 비해서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이 관점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별 문제 없으실 거니까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됐지?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어보는 게 보통 뭘 물어본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많이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길이를 물어볼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은 그림을 그려야 돼. 여기 이등변 삼각형 있는 거 알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반지름인 R과 똑같은 거고 여기가 현재 D란 말이야. 그치? 여기가 D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하실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얘는 루트에 R제곱 마이너스 D제곱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 공식으로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지만은 그치? 저런 식으로 피타고라 정리 이용하고 저 길이의 2배로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길이를 잡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가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페이지를 좀 넘기면은 23페이지를 잠깐 보실게요. 23페이지. 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또는 현의 방정식입니다. 네, 원 또는 현의 방정식입니다. 자, 일단 이 주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어떤 상황이냐면요. 두 개의 원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두 개의 원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 교점이 있을 거란 얘기지, 그치? 여기 교점이 있을 거야. 얘들아, 이 원을 편의상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플러스 ax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여기 x제곱 y제곱에 a'x b'y 더하기 c'이 0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둘 다 일반형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들아, 항상 이제 여러분이 이제 듣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밀어붙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 알겠지? 근데 그렇게 가면 자기 생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개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자기가 스스로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다시 자기 생각이 여기까지 잘 안 가. 알겠지? 그리고 납득이 잘 안 돼. 그런 요소가 있으면 꼭 저한테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수학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갑자기 왜 이 생각이 났을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라고 하니까 그냥 그래 버린다. 아시겠지?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막 생겨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외워서 푸는 거야. 알겠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유는 몰라. 근데 이렇게 풀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알겠지? 그럼 우리가 머리가 이제 한계가 있는데 수천 가지의 유형을 매번 다 어떻게 외웁니까? 그렇죠? 그 기본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문제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도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얘들아, 이게 지금 두 원이 일단 교점이 일단 이렇게 생겼어. 두 원의 교점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랑 공통 부분이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교집합이거든. 알겠죠? 교집합. 이 원과 이 원의 교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요 점과 요 점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 위에도 있는 걸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랑 여기랑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 요 두 개의 점입니다. 그러면 얘를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서 써볼게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0이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a'x 더하기 b'y에 더하기 c'이 0이다. 그럼 얘들아, 한마디로 얘랑 얘랑의 연립을 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아시겠죠? 그리고 저 점은 교집합이니까 일단 제가 이렇게 교집합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네. 얘들아, 근데 우리가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임의의 k에 대하여, 그죠? 임의의 k에 대하여 여기다가 x제곱 y제곱에 ax by 플러스 c에 k를 붙이고 플러스 x제곱 y제곱 a'x b'y 플러스 c'이 0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쓰면 우리가 이런 식을 k에 관련된 무슨 식이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그렇죠? k가 항등식이야. 그럼 얘가 k가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요 값이 뭐가 돼야 되고 0이고 요 값도 0이어야 한다. 그러면 결국 이 식이 갖고 있는 뜻은 얘가 0이면서 동시에 얘가 0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일단 여기서 크게 케이스가 이제 두 가지로 갈리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에 k의 값에 마이너스 1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k 값에 마이너스 1이 들어오게 되면은 구조적으로 몇 차식으로 다운되죠? 1차식으로 다운돼요. 맞죠? x제곱 y제곱 사라지니까. 그럼 구조적으로 x랑 y가 1차식이라는 말은 도형으로 따졌을 땐 뭐가 되는 거야? 직선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그 직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된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k 값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 얘의 구조를 1차식으로 다운시키기 때문에 직선의 형태긴 한데, 그 직선은 얘도 0이면서 동시에 얘도 0인 요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k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요런 직선을 갖게 되고요. 이 직선을 다른 말로 요 부분을 우리가 공통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공통현 방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나? 네, 써놓긴 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공통현 방정식 써져 있기는 해요. 네, 네. 네. 더블로 하면 여기 글씨가 네, 엄청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사실 올리셨어. 그래서 오늘 다시 올려서 해봤거든? 그래서 오늘 봐서 만약에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다시 생각을 내가 잘 해볼게. 그래서 지금 일부러 마이크 소리도 엄청 울리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일단 마이크를 했거든? 근데 선생님 딕션이 정확해가지고 그 맞아요. 유튜브 그 자막을 엄청 잘 나와요. 아, 그래? 그래서 자막 보고 쓰는 게 나도 그지. 근데 약간 그 자막도 약간 수학적인 기호까지 암기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니야, 내 건 다 나왔어. 하이. 어이. 오케이, 좋아요. 알았어. 아무튼 이번 화면을 내가 보고 나서 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또 한번 해볼게. 좋아요. 아니면 수업을 하면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들아 이거는 2차 식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2차 식이야. 그러면 x랑 y는 2차 식이면서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여전히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원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원의 특징은 어떤 원을 갖고 있다?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가는 원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는 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운데 원인지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잘 나왔는데요. 자, 적절하게 잘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지금. 네. 그러면 얘들아, 일반형이 이렇다는 얘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수가 하나, 둘, 세 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원의 방정식이 하나로 딱 결정되려면 좌표가 몇 개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3개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이렇게 식을 써버리면, k가 있는 상태로 식을 써버리면은, 요 점과 요 점은 지나지만 또 다른 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상태, 여기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이 조건만 갖고 있는 이 식의 상태는 뭘 뜻하는 거냐면 이 점을, 두 개의 점을 지나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원들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제일 작은 거는 누가 있을까? 얘가 지름이 되는 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 제일 사이즈가 작은 거겠지, 그치? 근데 또 엄청 큰 거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원도 있을 거거든요. 그쵸? 이해되십니까? 이게 수천만 가지,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있을 거란 얘기지, 그치?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식을 쓰면 이게 요 원인지 또 다른 원인지 알 방법은 없어,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점을 지나가야 된대. 특정한 점을 하나를 더 주고 요 점까지 지나가는 원이어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원이 몇 개로 결정된다? 딱 하나로 결정될 거란 얘기지. 왜냐면 점 3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3개의 점을 지나가는 원은 지구상에 얘밖에 없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가 될 거기 때문에 좌표가 하나가 더 등장하게 되면 그 점을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K값이 얼마다라고 나오게 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K를 다시 대입해서 이 원의 방정식을 찾아갈 수가 있다. 뭐 이런 뜻인 거야,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 의미만 먼저 생각해봐. 요렇게 식을 쓰면 얘가 갖고 있는 식의 뜻은 얘가 0이면서 얘가 0. 그러니까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원들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라고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한 가지 상황을 제가 좀 드려볼 테니까 요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두 원이 있어. 원 C가 있고요. 원 C 프라임이 있어. 알겠지? 근데 원 C가 원 C 프라임의 분례를 2등분한다. 이 얘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다시. 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원 C가 있고요. 원 C 프라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원 C가 원 C 프라임의 둘레를 2등분한다. 이런 말을 과연 어떤 식으로 문제에다가 적용해서 풀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지. 자,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얘들아, 원 C 프라임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지? 이 원 C 프라임을 원 C가 얘를 둘레를 2등분을 친대. 그럼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둘레의 절반, 여기에 둘레의 절반을 갖다 먹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점과 이 점은 뭐가 되는 거야? 맞지. 지름이 양끝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다시. 공통현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로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노란색 직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K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다른 말로 한쪽 원에서 한쪽 원을 빼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한쪽 원에서 한쪽 원을 빼면 뭐가 나옵니까? 요 직선이 나와요. 근데 이 직선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이 원의 중심을 통과해야만 지름이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이런 멘트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의미부여를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공통현이 원 C의 C'의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말 바꿔서 문제를 푸시면 문제가 풀리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패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로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선으로 가야 되는데, 접선이, 잠깐만. 얘들아, 거기 22쪽에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필기 공간이 좀 없을 거야. 근데 사실 여기 필기할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포스트잇을 활용하시던가 뒤에 보면 메모 페이지가 있어. 32쪽 정도에. 알겠지? 그래서 그 메모 페이지에다가 정리하셔도 괜찮고. 네. 자,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애들이 참 많이 빠져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 강의로 이게 잘 담겨야 되는데 큰일 났다 진짜. 만약에 또 막 글씨도 하나도 안 보이고 이러면 어떡하냐 이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수업하는 거죠? 중요한 거니까 두 번. 아 근데 그건 그럼 너희가 너무 지루해서 안 돼. 그럼. 거예요? 자, 볼게요 일단. 네. 네. 얘들아 이번에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 갈게요. 네. 사람이 너무 재밌어요. 생유 고마워. 자, 얘들아 이번에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갈 건데 크게 유형이 몇 가지가 있냐면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접선의 방정식은 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예요. 첫 번째 경우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 왜냐? 원래 접점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항상 접선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접점이기 때문에 접점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로 사실 갈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접점이 주어지는 케이스 두 번째는 접점이 안 주어지고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접선에 기울기를 주고 나서 접선을 구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밖에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유형이 세 가지고 저 세 가지를 잘 조합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다 마찬가지긴 한데 원리를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공식을 다 외워야 돼. 특히 여기는 공식이라기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쉬워 구조가. 그러니까 그냥 외워버리는 게 좋겠지, 그지? 자 일단 첫 번째 상황 볼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1번 접점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자 얘가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해볼게요.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입니다. 그럼 반지름이 지금 2인 상태니까 내가 이 중에서 1,√3을 지나는 접선 이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시겠죠? 1,√3을 지나는 접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점이 접점 역할을 하겠지, 그지? 접점 역할을 할 거야. 그러면은 얘들아 접점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원의 중심이랑 연결했을 때 여기가 수직관계가 형성돼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노란색을 내가 직선을 구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 왜냐면 이미 1,√3 지나가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뭐만 알면 돼? 이제 기울기 하나만 알면 되거든, 그치? 근데 기울기는 얘랑 수직관계니까 충분히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파란색 기울기부터 갈까? 요 점에서 0,0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가 될 거기 때문에 기울기가 √3입니다, 그쵸? 네, 기울기가 √3이야.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y는
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일단 수직 관계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1, 루트 3을 지나서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일단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내면 돼요. 원래 끝내면 되는데 이걸 이제 공식으로 예쁘게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거니까 양변에다가 루트 3을 곱합니다. 똑같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를 루트 3y로 바꿔주시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1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루트 3이 곱해질 거니까 플러스 얼마가 돼요? 3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를 반대로 그대로 이항시켜봐. 그러면 x 플러스 루트 3y는 얼마가 됩니까? 4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할 거냐면은 이 x 앞에 지금 1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접선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앞에다가 1 쓴 거 아시겠죠? 그쵸? 이미 한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내용인데 이렇게 위에 접점이 주어진 다음에 이제 이게 원을 가지고 접선을 구할 때는 x제곱을 x 곱하기 x 둘로 쪼갭니다. 그쵸? x 곱하기 x 둘로 쪼갠 다음에 한 군데 x에다가만 이 좌표를 대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y제곱이니까 y 곱하기 y잖니? 그 중에 한 군데 y에다가만 뭘 대입한 거다? 루트 3을 대입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바꿔서 얘기해 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야.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나왔는데 접점이 주어졌어. 접점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x1, y1으로 나왔다고 쳐봐. 알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접선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접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x를 둘로 쪼개. x제곱이니까 한 군데다가 x1 넣어. x1, x가 되겠지, 그치? 플러스 y제곱에다가 한 군데다가만 y1을 넣으세요. y1, y. 그게 r제곱이다. 해서 이거를 공식으로 외우자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는 공식이니까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방금 내가 한 행동이랑 똑같이 하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공식이니까 외우자. 자, 하나 더 추가 들어갈게요. 자, 얘들아, 지금 이 공식은 원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심이 몇 컴마 몇일 때? 0,0일 때 지금 썼던 공식이란 말이야. 근데 모든 원이 중심이 0,0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0,0이 아닌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공식도 그냥 추가적으로 같이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원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중심이 a, b입니다. 그러면 식 자체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일단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접점이 주어진 거야. 똑같이 아까처럼 x1, y1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 그럼 여기서 생기는 이런 접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쵸? 이렇게 접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접선을 이제 식으로 세우는 거는 아까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x-a가 몇 개 곱해져 있어? 2번 곱해져 있어, 그치? 그 중에 한 군데다가만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x1을 집어넣는 거야. 구조는 똑같아. 그래서 식으로 만약에 써보면 x1-a 곱하기 x-a 플러스 여기도 똑같습니다. y-b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한 군데다가만 y 대신에 y1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y1-b 곱하기 y-b는 얼마가 된다? r제곱이 된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그냥 추가적으로 외우시면 사실 뭐 이렇게 그렇게 외운다는 느낌도 잘 안 드니까, 그지? 이렇게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을 외우자.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 그죠? 네. 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야.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자, 일단 원리부터 먼저 갈게. 자, 아까랑 비슷하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다.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반지름 2짜리는 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이번에는 3인 걸 한번 구해볼게. 접선의 기울기가 나왔는데 그 기울기가 3이래요.
얘들아, 그러면 기울기가 3인 접선은 여기 몇 개 있을까, 일단? 그렇지, 그렇지. 이쪽에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렇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접선이 일단 기본적으로 2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얘가 됐던, 둘 중에 아무거나 y는 3x 플러스 k 정도로 세팅하실 수 있을 거야. 그치? 기울기가 3이니까 y는 3x 플러스 k. 여기만 아직 뭔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 k 값을 그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접선이니까 아까 판별식 쓰라고 했어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 이걸 쓰라고 했습니다. 반지름이랑 똑같다. 그걸 써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쵸? 판별식을 써도 되긴 하는데 귀찮으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여기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누구랑 똑같다? 2와 똑같다. 이걸 이용해서 k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지? 그러면 3x-y 플러스 k는 0에서부터 0,0까지의 거리를 식으로 썼을 때 그게 2랑 같다. 일단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들 거거든. 그치? 그래서 여기를 개수 제곱 하시면은 10 될 거고요. 그쵸? 0, 0 들어갔으니까 k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k, 절대값 k가 2루트 10이기 때문에 k 값이 2개가 나와요.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이다. 일단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하나 플러스 2루트 10인 건 위쪽에서 나오는 거고, 그치? 마이너스 2루트 10인 거는 이렇게 아래쪽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써드렸지만은 얘도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공식까지는 지금은 안 외워도 될 것 같아. 지금은 안 외워도 돼. 근데 여러분이 정작 이제 내신 시험을 봐야 되는 시점이라면 외우는 게 낫지. 알겠지? 근데 지금은 굳이 나는 외울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써드리긴 할게요.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인 상태고 기울기가 m인 그런 접선을 만약에 내가 구해야 된다. 라고 하면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뭐 하면 되냐면 y는 mx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 원이랑 얘랑 접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0,0까지의 거리가 누구랑 똑같으면 돼? 반지름인 r과 똑같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똑같이 이용하시면 돼. 그러면 이거를 쓰면 얘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r과 똑같다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네모를 찾잖아? 그럼 뭐가 되냐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을 네모 값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내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거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얘도 공식이긴 하니까 이때는 내신 때는 꼭 외우자. 알겠지?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알겠지? 이것도 공식이 있었어. 이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되고. 그치? 왜냐면 잘 안 외워지거든, 살짝. 그치? 안 외워지잖아, 그치? 구조가. 많이 쓰면은 외워지는데 많이 안 쓸 거니까 어차피. 자, 그래서 요 부분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대신에 요 공식이 또 내가 왜 굳이 지금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이 공식에 또 단점이 있어. 언제만 쓸 수 있어?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또 만약에 평행이동이 돼가지고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면 이 공식이 또 무형지물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방금처럼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거든, 직접? 아시겠죠? 직접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기울기 주어진 경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밖의점이 주어지는 경우 갈게요. 이 셋 중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올 거냐면 두 번째 거? 얘도 둘 다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제일 이것저것 섞기 좋은 게 이거예요. 문제를 짬뽕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막 물어보기가 딱 좋아. 밖의점이 주어지는 경우. 네. 자, 밖의점이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 일단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접근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문제를 풀어도 돼요.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고 문제를 푸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선호하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고 문제 푸는 거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편한 게 좋으니까. 너희는 문제를 이제 단원을 파고 지나가지만 저는 몇십 년째 이 원의 방정식이 새어나지 못하고 매년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너무 지겨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쓸데없이 계산을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체질적으로. 그래서 이걸로 해요. 아시겠죠? 근데 나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너희한테도 똑같이 적용된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로 해도 되고 얘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얘는 좋긴 좋아. 얘는 좋긴 좋은데 약점이랄 건 딱히 없어. 약점 없어. 접점을 미지수로 놓으면 약점이 없어. 무조건 다 나오게끔 돼 있어. 근데 이제 뭐가 이제 불편하냐면은 계산이 길어. 아시겠죠? 자, 접점을 미지수로 놓으면 약점이 없어요. 다 나와요. 근데 계산이 길어요. 자,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으면요. 상대적으로 계산이 짧아요. 상대적으로. 대신에 뭐가 있어? 또 약점이 생겨. 알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얘가 약점이 있으니까 그 약점이 뭔지를 미리서 파악한 다음에 만약에 약점이 나오면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그거 내용적으로 지식만 갖고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훨씬 얘가 유리해지는 거죠.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인 상태라고 치고요. 네. 얘들아, 여기 어떤 점이 있는데 2,3이라고 볼게요. 아시겠죠? 2,3이라는 점이 있어서 저기서 이제 접선을 두 개를 그리고 싶은 거야. 얘들아, 일단 이 얘기는 깔고 들어가자. 원밖에, 이건 안 필기 안 하셔도 되는데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무조건 몇 개죠? 무조건 두 개야. 무조건 두 개야. 원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몇 개죠? 당연히 하나죠. 그렇죠? 원 안에서 접선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접선 안 그려지죠. 원 안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 안에서는 못 그리고 원 위에 점에서는 접선 하나가 생기는 거고 원 밖에 한 점에서는 접선이 무조건 두 개 생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일단 얘는 2,3이기 때문에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몇 개가 나와야 돼? 무조건 두 개가 나와야 돼. 접선 두 개가 나와야 돼. 자,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걸 선호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너희한테 이걸 안 가르치면은 그건 문제예요. 너희도 마찬가지야. 내가 자기가 이거를 계속 쓴다 하더라도 이걸 모르면 안 돼. 알겠지? 그러면 교수님들이 잘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에서 일부분만 편식하면서 들어가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꾸 그 편식이 자꾸 이게 지속되면 영양소가 딸려서 안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알긴 알고 있어야 돼. 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자, 그러면 내가 두 가지를 다 해드릴 거니까 계산 끝까지는 안 하겠지만 방식이라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얘들아, 여기서 이제 접점을 미지수로 놓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접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니? 이쪽에서도 그려지고 이쪽에서도 그려지고 할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첫 번째 관점 뭐냐면 이 접점을 미지수로 세팅을 하겠다 이런 얘기야. x1, y1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저 x1, y1이라고 점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안에 난 될 줄 알았는데 오늘 안에도 어쩌면 안 될 수도 있겠다. 원방. 자, 그럼 아무튼 아니 이제 자, 일단 볼게요. 네. 그럼 접점 미지수로 두는 순간이 일단 여러분 이 접점이 원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일단. 식 하나가 성립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식 하나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제곱이다 라는 식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식. 자, 두 번째 식은 아까도 우리가 했지만은 얘들아 이 접선 구하는 공식이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이거? 네, 접선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은 블루 쪽에서 그치 하나 놓고 했던 거 그치? 그래서 x1 x y1 y는
4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 파란색 직선이 어디를 지나야 된다 지금? 2,3을 지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x에다 2 대입하고 y에다가 3 대입해서 성립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은 2x1 플러스 3y1은 4가 돼요. 두 번째 식입니다. 얘들아 그러면 이게 왜 r제곱이라고 썼냐? 4인데. 죄송합니다. 4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얘들아 식이 두 개가 나왔어 지금. 미지수가 몇 개냐면 x1, y1 두 개야. 그치? 식 두 개니까 이거 연립방정식으로 x1이랑 y1 구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이거에 연립방정식을 하는 거야. 이걸 연립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 x1, y1이 두 쌍이 나올 거야. 두 세트가.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점, 또 다른 점이 여기 점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x1, y1을 구한 다음에 요 식에다 대입하면은 접선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어때? 딱 봐도 하기가 싫지? 그치? 하기 싫게 생겼잖아. 맞아. 그러니까 나도 안 하는 거야. 아시겠지? 그렇게 된 거지. 자, 아무튼 그 접점을 미지수로 두는 거는 이렇게 푸시면 돼. 방법적으로는 이렇게 가면 됩니다. 됐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고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기울기 미지수. 그럼 기울기를 지금 m이라고 세팅하고 얘기해 볼게, 얘들아. 알겠지? 기울기를 m이라고 세팅하고 얘기해 볼 건데, 그러면 일단 식 자체가 어떻게 될 거면 여기 좀 칸이 너무 좁고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가서 갈게요. 네. 얘들아, 그러면 얘 기울기를 내가 m이라고 세팅하잖아? 그러면 얘는 어디를 지나냐면 2,3을 지나고 있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식 자체는 기울기 m 들어가고 x-2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될 거야. 맞죠? 2,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짜리인 직선이다. 근데 그 직선이 이 원이랑 접해야 되는 거니까. 접하면 항상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거 이용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0,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2랑 같다.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아셨죠? 네. 그러면 mx에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2m에 플러스 3은 0 에서부터 0,0까지를 한 거니까 d는 루트의 절대값 걔가 2랑 같아지고 m제곱 플러스 1에 x, y에다 각각 0, 0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이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해집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예상을 해보면 얘들아 이거 풀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양변 제곱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양변 제곱하세요. 근데 이걸 양변을 제곱하는 순간 여기 4m제곱, 여기 4m제곱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이 깨집니다. 몇 차 방정식으로 떨어져? 1차 방정식으로 떨어지고 m값이 몇 개밖에 안 나온다?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아까 내가 접선은 몇 개가 생겨야 된다? 두 개가 생겨야 된다 이거지. 그치? 두 개가 생기는데 m값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야. 이게 아까 내가 말했던 약점이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기울기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이거는 기울기가 얼마니? 옆으로 이렇게 찍 가는 거 기울기 얼마야? 이건 0이야. 이건 기울기가 존재해 안 해? 아니야. 존재해. 0으로 존재하는 거야. 0으로. 알겠지? 0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말에서 이게 막 헷갈려 버려서 그래. 0이니까 없으니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고 기울기가 0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얘들아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기울기가 있어 없어? 이거 기울기가 진짜 없는 거야. 존재할 수가 없어. 맞죠? 왜냐하면 여기 좌표랑 여기 좌표가 x값이 똑같기 때문에 x 증가량이 0이 되거든요.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이거는 외계인 숫자야. 지구상에는 없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울기 자체가 없는 거야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안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일부러 점을 2,3으로 잡은 데 이유가 있는 거죠. 얘들아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지금 반지름이 2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접선이 하나는 이렇게 나오겠지만 또 다른 접선이 이렇게 수직 접선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없죠.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쓸 때는 이 접선을 그럼 빼뜨려야 됩니까? 아니죠. 이것도 접선이잖아. 그럼 얘는 식으로 쓸 때 그냥 x는 2다라고 하나 더 첨가해주면 되는 거야. 접선을 쓸 때. 알겠지?
그러면 일단 이 접선이라도 확실하게 구할게. 그러면 여기는 양변을 제곱을 하시면 4m제곱에 마이너스 12m에 플러스 9가 될 거고 4m제곱에 플러스 4가 될 거고 넘겨서 정리하고 넘기면 12m이 5가 될 거니까 m은 12분의 5가 되는 거거든. 그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접선을 쓸 때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y는 12분의 5에 x-2 플러스 3 이렇게 접선이 하나 있고요. 또 접선이 뭐가 있다? x는 2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하나 더 추가적으로 챙겨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점이라고 하는 건 딱 이 부분입니다. m 값이 안 나올 수 있다. 근데 안 나온다고 해서 안 쓰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만 꼭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3 말고 1,3 이러면 두 개 나와요. 무조건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경우는 딱 이런 경우, 수직 접선일 때만 안 나와. 나머지는 다 나와요. 아시겠죠?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기본 내용 세팅한 건데 추가적으로 제가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잡아드릴게요. 자, 요 내용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네. 자, 이번에는 뭐냐면요. 방금 했었던 내용의 약간 연장선이긴 한데 네, 이 경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와, 이은. 네. 원 밖에 한 점에서 이은. 근. 나도 아, 이은이었는데 근데 아, 숫자 이. 근데 2로 하면은 은이 아니라 는이해야 돼가지고 그게 아니구나. 선생님 글씨에 문제가 많네. 나 몰랐어. 내가 저는 아직 읽은 줄 알았어요. 아, 진짜로? 한 점에서 이은이라고 해요. 아, 너. 그 이은 연결 커넥트 어렵다. 계획 욕심 없어. 나는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 나는. 걱정하지 마. 근데 아무튼, 원 밖에 한 점에서 근 두 접선이 수직일 때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수직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워낙 이게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 보시면은, 얘들아, 이런 상황인 거야.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반지름이 R인 거라고 쳐볼게. 알겠지? 반지름이 R이라고 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있어. 근데 여기 원 밖에 한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근 두 개의 접선이 이렇게 있겠지? 두 개가 이렇게 그 있잖아, 그치? 두 개를 이렇게 긋는데 이 두 개의 접선이 서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경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아시겠죠? 네. 수학에서 수직은 엄청 중요한 그 얘기이기 때문에 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 내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들아 아까 내가 말했지만은 원 밖에 한 점에서 근 접선이라고 하면 접근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접점을 미지수로 두던가 두 번째는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치? 근데 걔가 하필이면 수직이래. 수직이야. 그러면 접점으로 가야 돼? 기울기로 가야 돼? 기울기로 돼야지. 왜냐면 그치? 이 기울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이거를 이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기울기를 기준으로 식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를 y는 기울기를 m이라고 두시고 x-a에 플러스 b라고 쓸게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죠? m 값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두 개 나와야 되는데 그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추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직선이랑 이 원이랑 접해야 되기 때문에 요 원의 중심에서부터의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r과 똑같아야 된다. 이 논리가 형성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0,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r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식을 쓸 겁니다. 네. 네. 그러시면 여기 식 정리해서 갈게요. mx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am에 플러스 b는 0이고요. 여기서부터 0,0까지의 거리를 갈게.
D는 여기 m제곱 플러스 1 들어가겠죠, 그쵸? m제곱 플러스 1 들어가고 절대값에 00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am 플러스 b가 되고요. 걔가 반지름인 r과 똑같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식이 복잡하지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다르게 설명드려도 되는데 일부러 식으로 자꾸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얘들아, 그럼 얘랑 곱해진 다음에 양변 제곱하겠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am 플러스 b에다가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고요. 이걸 양변을 제곱을 한다고. 네, 이렇게 제곱을 할게요. 그러면은 다 됐습니다. 이제 a제곱 m제곱 여기 r제곱 m제곱 보이시죠, 여러분? 그쵸? 네, 그래서 한쪽으로 넘기면은 a제곱 마이너스 r제곱에 m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필요 없어. 여기만 보면 돼. 왜? 어차피 난 두 기울기의 곱, m값의 곱,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a분의 c만 찾으면 되거든, 어차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수 쪽만 보시면 돼요. 여기 b제곱 r제곱 보이시죠? 그쵸? 이쪽으로 넘긴 거니까 여기는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지금? 그쵸? 네. 그럼 얘들아, 이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m1, m2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아시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저 두 기울기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래야 수직이니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m1 곱하기 m2를 해보십시오.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했기 때문에 얘분의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짓게요. 얘들아,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얘랑 더하면 0이란 뜻이야. 맞지? 얘랑 더하면 0이야? 그래서 더해봤더니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r제곱은 0이다가 나와요. 오. 자, 이거를 예쁘게 다시 바꿔볼게요. 네. M1가 따로 붙잖아요. 위에서 하면 한 번 더 해야 돼. 네. 요 방정식 이제 제곱했을 때 2차 방정식 나왔죠. m값이 지금 이걸 풀면은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거를 하나를 m1, m2라고 세팅을 한 거고 그 두 기울기가 지금 얘가 이렇게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려고 m1, m2라고 그냥 표현을 한 거야, 내가. 근데 네. 저렇게 네. 예식을 쓰면 네. 저게 m이 m1으로 한번 쓰고 m2로 한번 쓰고 네. 아, 이게 지금 m에 관한 2차 방정식인 거지. 이 자체가. 그 m을 그냥 m1 하나 넣는 그렇지. 이 두 근을 알파, 베타 대신에 m1, m2라고 표현한 것뿐. 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여기가 이제, 여기도 더 써야 돼요. 이렇게 m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생략한 거지, 그냥. 귀찮으니까. 어차피 내가 관심 있는 건 여기랑 여기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알파, 베타 대신에 m1, m2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요런 식이 최종적으로 나와요. 그러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을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r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2r의 전체적인 제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얘들아, 여기다가 의미 좀 살려보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의미가 무슨 뜻일까? 원. 좋아.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원의 0,0에서부터 a, b까지의 거리를 제곱한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를 제곱하면 루트 2r의 제곱이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다? 루트 2r이다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들아,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루트 2r인 점이 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싹 다 모아요. 그럼 이런 또 새로운 원이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금 주황색으로 표현해 놓은 요 지점들 위에서는 다 접선을 그리면 뭐가 된다? 무조건 수직 관계가 형성된다 이 뜻이죠,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얘가 이렇게 되는 원이 나왔는데 얘는 중심은 똑같이 얘랑 0,0이야. 동심원이야, 지금. 동심원이고 반지름이 뭐가 된다? 루트 2r이 되는 그런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얘들아 지금 이렇게 있었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0,0이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외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려줘. 알겠지? 외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 4개의 꼭지점을 동시에 통과하는 원 하나를 그려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원을 그리시면 그렇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2R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기 원에서 접선을 그리면 주황색 원에서 접선을 그리면 무조건 수직이 된다 이 뜻이야. 그러면 이게 뭐가 좋냐면 봐봐. 여기 주황색 원 위에서는 수직이 생겨. 그럼 얘들아 이 점이 여기로 파고들면 어떻게 돼? 접선이 각이 어떻게 되겠어? 수직보다 더 벌어지겠지.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면 더 벌어질 거 아니야? 그럼 무슨 각이 되는 거야? 둔각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보다 바깥쪽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각이 작아지니까 예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문제는 이런 거가 있을 수 있겠지. 만약에 어떤 원이 있는데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 둔각이 된대. 알겠지? 둔각일 때 그 A, B가 나타내는 자취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넓이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도너츠 모양, 토러스라고도 부르는데 여기 넓이랑 똑같아지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쪽 원,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접선이 이루는 각이 둔각으로 벌어진다 이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점들의 자취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여기 안쪽에 있는 저 도너츠 모양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이런 뜻인 거지, 지금. 이해하셨겠죠? 그쵸? 네. 자, 그럼 바깥으로 빠지면 예각이 되는 거고, 그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선이 수직일 때는 그냥 지식으로 알고 계세요. 원을 그린 다음에 외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리고 4개의 꼭지점을 동시에 통과하는 원에서 무조건 접선이 수직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화장실에 다녀들어 볼게요. 네. 화장실에 너 잘 가. 아우 대상이요? 나 룰 그렇게 해봤어. 인당으로 내려봤는데 숙소 오빠랑 숙소 동생 나이들 안에서 좋아해? 그냥 그 사람만 좋아하는 거야? 진짜 그 무슨 뭐 그런 건가? 그 게임, 프로게이머 무슨 뭐 집단인가? 들어본 것 같아. 나도 게임을 안 해서. 맞아.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 아, 네.